심심산골 오지에서 자연에 툭 몸을 맡긴 채 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곳 벌낫에서 어느덧 26년째 살고 있다는 이종국 씨. 마당에서 금맥이라도 되는 양 정성껏 흙을 캡니다. 하하,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저기 대마. 이걸 섞어야지 안 갈라지고. 뭔가 보수를 하려는 거군요. 예, 흙집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주기적으로 손을 봐야 돼. 아파트처럼 한번 저렇게 쓰는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일을 밀어놨던 일이 엄청 많아. 산골의 겨울은 한가할 것 같아도 천지가 일거리입니다. 낡은 풀물을 돌려 대낮부터 불을 지피는데요. 집을 보수하려면 우선 연기가 새 나오는 틈부터 찾아내야겠죠. 한때는 23식구가 살았다는 집. 다들 도시로 떠나면서 종국 씨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100년 훨씬 넘었죠. 이게 이 집이. 시멘트 하나도 안 들어서 이 집은. 가끔 진화 두더지가 이게 판다고. 그래서 해놔도 또 나중에 몇 년 조금씩 새. 그때마다 메꿔줘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조차 꿀 수 없지만 그에게 이보다 완벽한 집은 세상 또 없다는군요. 이런 시골집들은 쓰러져도 그냥 다시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흙에 비 맞고 폭살들이 다 나오니까. 나무 같은 경우 풀들이 거기에 껴서 또 자라고 막 이러는 거니까. 흙과 나무로 만든 옛 가옥인데요. 잔물결 무늬의 지붕이 시선을 끕니다. 뒷산의 지천으로 널린 동네 돌로 만들었답니다. 천연석이에요, 저게. 청석이라고도 하고 또 만년기와라고도 해요. 깊은 맛이 나죠? 이전 집주인이 쓰던 녹그릇부터 올망졸망한 옛 세간까지 이 집의 오래된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소개통이죠. 시간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시골집에 대한 거나 기억을 많이 하는 거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집 풍경이. 외딴 곳에 살다 보면 장터는 멀고 산은 가까우니 필요한 게 있으면 산에서 나무를 해와 손수 만들었죠. 자, 오늘은 발을 짤 때 쓰는 틀을 만들고 계시네요. 여기는 땅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다 비탈밭이라. 이런 데서 살려면은 옛날 사람들이 땅을 바꾸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뭐 다 바인데다가 경사가 지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더디긴 한데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마지막 소가 없어질 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면 저기 건너편에 여기서 소 밭 가는 게 마당에서도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밭을 갈면은 하나하나 선이 생겨요. 그게 하루 종일 이제 소하고 이야기하면서 밭을 가니까 그러면은 드로잉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밭을 갈아엎으면은
주변에 새들이 날라와. 땅을 뒤집으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그거 먹으려고 날라오는 거죠. 사람도 미물도 땅에 날을 맞추고 자연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면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지요. 이 작은 야생의 새들이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파는 그래도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한 거지. 시린 눈 속에서도 싱싱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 갑자기 와도 집 안 밖으로 들어오면 밥 한 끼는 나오니까. 지금도 냉이가 양지 쪽은 눈 녹으면은 냉이 같은 건 올라와 있어요. 야외 부엌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밥 짓는 맛을 그 누가 알까요? 저는 번거로운 건데 그걸 번거로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번거로운 것 때문에 바깥에 한 번 더 가고 정말 쨍 하는 햇빛도 만나고. 무밥이죠, 무밥. 그 무가 이제 물이 나오니까 질척해가지고 나이 드니까 또 이 맛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무던히도 해먹었던 무밥. 맛있어. 한밤중인가 새벽에 눈이 수북하게 내렸어요. 그 바깥에 나왔는데 눈이 푹 쌌는데 이제 처마 밑에 새벽에 불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우는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아이를 키웠고 그런 살림살이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안에 다 해놓으면은 안 보인단 말이죠. 맛있게 먹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먼저 들리면 아, 꽃들도 움직이겠구나, 이 골짜기엔 모든 생명들이 트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햇살 한 주먹에 온전히 몸을 맡겨봅니다. 어느새 잘 마른 흙벽에 도배를 합니다. 종국 씨가 직접 든 한지라는데요. 벽지는 아마 이런 흙벽에 칠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뻣뻣해가지고 다 뜬다고. 이런 흙이나 요철이 있고 뭐 이런 데는 두꺼운 거를 쓰면, 한지도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걸 여러 번 붙이는 게 더 안 떨어져요. 그까지 종이장이라고 한다면 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문창호지 발라찌개는 이부에다 침을 발라서 자르거든. 이게 섬유가 늘어나면서 그 끝에 있는 부분이 풀칠에서 붙들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인장도가. 그 살아있는 종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체가. 꼼꼼히 잘 발라놨으니 올겨울은 황소바람도 맥을 못 칠 것 같네요. 옛 방식대로 사는 일이 불편하지 않냐 종종 물어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번거로워야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말하죠. 더욱이 이 집은 사랑하는 이의 온기가 배어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이게 또 제 와이프예요.
애기 선우 태어났을 때 애기 때. 도인처럼 살아가던 산골 총각과 햇살처럼 웃던 여인은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한등은 새벽인가 저 산 넘어서 이렇게 별이 유성이 이렇게 길게 쭉 떨어졌어. 그래서 언젠가 뭐 별이 떨어지기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식구가 이제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 무의식 속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따뜻한 뭐 밥 한 그릇하고 방 따뜻하게 해주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벌낫의 햇살과 바람의 응원을 받아 둘은 부부가 됐고 실바람에도 한 뼘씩 자라는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 태어났을 때 뭐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44살에 낳았으니까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이 가진 게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금 돌아가고픈 시절도 그때라고 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내 경옥 씨는 고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게 아니죠. 빛이나 바람으로 또 오겠다고 했으니까 인생에 거쳐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 같은 말이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세 번째 맞는 겨울. 벌낫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산골의 일상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날이 잘 되면 일이 엄청 쉬운데 날도 또 너무 곱게 세워놓으면 또 날이 또 금방 망가져서. 잘 벼린 낫 한 자루가 10기계 못지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첩첩상중에선 사람 손이 제일이죠. 종국 씨도 연장 두어 개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섭니다. 이 높다란 산밭이 종국 씨가 농사 짓는 땅. 그에겐 겨울이 농번기입니다. 근데 이거 몇 년 묵었느냐에 따라 손질하는 건 차이도 있고 또 종이의 질감이나 색감이 많이 달라요. 줄기를 꺾으면 딱 소리가 난다 해서 당나무라고 한다죠. 한때는 집집마다 닭농사를 지을 만큼 보랏하면 하안지로 통했지만 이제 마을에 하안지 뜨는 이는 종국 씨뿐.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종이가 생산됐는데 맥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서 종이 만드는 거가 뭔가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동기부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종이 만든다고 막 해서 했는데 돈이 되는 작목은 아니잖아요. 이 종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종이를 쓰고 이런 걸 쓸 때도 재밌지만은 오히려 이런 재료를 건들고 이런 걸 손질할 때가 더 오히려 포만감이 있어요. 그 과거의 그런 시간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그 안도감. 다음 겨울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길. 산은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죠. 30대 초반 그는 물질만 쫓는 세태가 싫어 도시를 떠나 산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는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자연이 계속 나를 바꿔주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부질없는 욕심은 고추장스러운 짐만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욕심은 저 고개 너머에 내려놓고 대신 자연이 주는 풍요를 누리기로 했지요. 닭종이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커다란 솥에 닭나무를 넣고 비닐로 덮어 찔 준비를 합니다. 수증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찌는 거거든.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껍질을 수월하게 벗기려면 8시간 동안 푹 쪄야 합니다. 긴 겨울밤 놀이 삼아 또 일을 벌렸습니다. 짝이라고도 하고 깎기라고 해. 깎기. 깎는다 그래서 깎기인데. 근데 이런 게 그 손맛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표현이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손맛도 손맛이지만 나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무 생김새.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그 넘치고 모자라는 것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밸런스나 균형이 이렇게 깨지고 안 깨지고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 이거는 그 발틀. 뭔가 강한 맛이 있잖아. 쌍시옷이. 어? 하나 있을 적에는 이게 뭔가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2개가 들어가니까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자연에 산다는 건 하루하루 어른이 되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연 만물에서도 삶의 이치를 헤아리곤 하지요. 아니 보면 마음이 편안해, 그죠? 야,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별을 보는 날을 뭔가 이렇게 정해서 도시에 있는 불을 이렇게 다 끄면은 자기네 마당에서도 아파트에서 별이 보이지 않을까. 한 시간 거리의 읍내와 벌낫을 잇는 산길 위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5번만 오가는데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태워왔을까요? 하하하, 종국 씨의 사랑하는 아들 이선우 군이 왔네요. 지금은 학업 때문에 청주시에 산다죠. 방학을 맞아 간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청석구 이제 용암동에서 다니고 있어요. 벌써 아침 먹을 때 밥 먹고 다 됐어. 아침 안 먹고 왔지? 아무래도 아이가 오면은 평소에 먹는 거랑 좀 다르죠. 아이는 한참 커야 되잖아요. 한참 클 때잖아. 종국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들 바라기입니다. 하하, 고기 반찬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랑 바깥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가 봐. 바깥에서는 그런 대인관계나 이런 거 잘 하는가 보더라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바람 소리 저기 어떻게 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싹 근데 네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걸쳐 앉아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응?
다르지. 그게 가족인가 봐. 벌낫에서 태어나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불리던 아이 선우. 야생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크거든요. 근데 사람도 같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기가 살 자리는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여기가 맞는. 종국 씨는 내심 아들이 이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벌낫에서 웃고 뛰놀던 날들을 선우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다 그 옛날엔 멜빵도 다 있었지. 아니 반대쪽으로 하는 거지. 그게 다 삭아서 여기에 치프로 엮어가지고 옛날에 멜빵을 만들어놨었지. 아들이 농부가 되길 바라며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농부가 되어 자연의 품 안에서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는군요. 종국 씨가 만든 발틀이 진가를 발휘하는군요. 이거는 약간 좀 크게 짜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 건드려 놓으면은 자기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 재료는 지천에 널린 칡넝쿨. 품만 조금 들이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약간 뭐 놀이 같은 거죠. 뭐 주변에 칡넝쿨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고민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또 만들면 이게 몸이 기억을 하게끔 익혀야 돼. 고드레 소리 달그락달그락. 쓸만하게 만들어졌는지 어디 검증을 해봐야겠죠. 경고하지는 않는데 경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재미있는 것 같아. 또 만들어 쓸 수 있. 행여 망가지더라도 놀이하듯 다시 만들면 되니 걱정 따윈 없습니다. 오늘은 당나무 껍질을 벗길 참인데요. 줄였다는 나무 껍질이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껍질 벗겨지게 잘 벗겨지는 거지. 큰 거는 그런 건 두 가닥으로 해도 돼. 한 번에 하기. 일손이 궁했는데 마침 아들이 와서 큰 힘이 되는군요. 이걸로 팽이채 만들고 이런 건 안 해봤을 걸? 어렸을 적에는 이걸로 팽이채 만들고 이거를 했던 거지. 그래 이게 말르면 딱딱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죽처럼 이제 지갑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 당나무의 섬유질이 특히 질기고 강하기 때문인데요. 곱게 벗겨낸 이 나무 껍질이 한지의 재료가 됩니다. 얘가 그 어렸을 때 돌잡이 할 적에 한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당에서 저절로 춤이 나왔거든. 처음엔 신기했죠. 뭐 느낌도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그냥 아빠가 이거 안 했으면 뭐 다른 거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나무 벗긴다는 소식에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우 아빠도 왔네.
선호가 왔어. 아줌마 올라오셨구나. 나 글쎄 누가 아이고 마당이 치러서 어떡해요? 비가 와서. 안녕하세요. 거기 마당에 네. 저기 다 깔았죠? 선호가 저렇게 많이 컸어? 네. 아이고. 네, 좀. 아이고 선호 한번 안아보자. 아유. 아이고 장하다. 이렇게 커져서 네. 고맙다. 네, 근데 할머니는 안 바뀌시는 것 같은데? 결혼할 적에 결혼할 때 저기 장가 갈 때 춤추니는 저희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좋다고 덩실덩실 결혼식장에서 춤추니 저희가 춤췄다고. 오해진 군수님이 음. 지뢰수고. 선호 먹으니까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췄지. 이걸 어떻게 어디다 다 삶았어? 종국 씨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편에게 종이 뜨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집 할아버지가 종이를 떴지. 우리도 이렇게 했지. 여기는 집집마다 다 했으니까. 집집마다 이거 아니면 먹고 살 도리가 없는데. 이거 가서 갖다 팔아가지고 쌀 사오고 국수도 사오고 그냥. 오늘 누구네 닭 삶는데 하면은 밤새도록 삶는데 하면 애기를 재워놓고 가서도 이걸 삐끼고 앉았어야 돼요. 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온 동네 사람들 손톱 밑이 새카맸다지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종이를 떠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마을보다는 좀 부자 마을. 여기는 그래도 보리쌀을 매상을 해가며 먹으면서 그래도 밥은 안 굶었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그래도 여기 부자 마을에 들어갔으면 그래. 시방 이 선생 혼자만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했지. 이 동네 사람은 아무도 하는 사람. 이거 길이길이 보존했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살아계실 적에 이거를 해서 그나마 이게 좀 했지. 아저씨라도 안 계셨으면 못했지 뭐. 아유. 껍질은 또다시 물에 씻고 벗기기를 반복한 다음 햇살에 말려 자연 표백을 시킵니다. 햇살과 바람, 물과 불의 수고가 깃들어야 한 장의 종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 일단 하셔. 내리막길 위험하니까. 손에 손을 그렇게 붙잡으면 돼요. 네. 아빠 맨날. 이곳에 오면 그 아늑함에 잠시 추운 계절도 잊게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갖다 심었더니 어느새 대숲이 됐다는군요. 이제 먹 작업을 주로 여기서 많이 하고. 그림 작업을 하거나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면 집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을 찾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대나무 숲을 약간 이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죠. 바람에 풍덩 빠지고 뭐 별에 풍덩 빠지고. 자연에 흠뻑 빠져든 결과물들인데요. 종국 씨는 한국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좋은 그림은 종이와 먹이 서로 잘 스며들 때 탄생한다지요. 벌낫에서 그의 지난 삶도 잘 스며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스며들거나 젖어든다는 건 시간성이에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에 이렇게 빠져있는, 자연에 스며있을 적에, 왜냐면 그게 모나지 않으니까. 나라는 상을 너무 만들면 다 다른 걸 지우고 내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스며든다는 건 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토록 평화로운 걸 보면 그래도 잘 깃들며 살았구나 싶습니다. 겨울 바람이 데려온 눈 손님이 두메 산골에도 도착했습니다.
이런 날엔 다들 빗자루 하나씩 들고 나와 눈을 씁니다. 까딱 게으름을 부렸다간 꼼짝없이 고립무원이 된다는군요. 정초에 내리는 걸 서설이라 그러죠. 눈도 되게 포근하게 눈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건데, 첫해 여기 눈이 왔을 적에는 거의 한 30cm 이상 눈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와주면 좋을 것을 자연의 속내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읍내와 벌낫을 오가는 버스가 끊겼다는데요. 아 어디에요? 아 그 걸어와야지 뭘. 못 걸어가? 그럼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랬잖아. 아무리 급해도 그 전화번호 하나 없으면 안 나갔으면 이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 내 차도 없는데 지금. 네? 가설에 있지? 준수 씨 아줌마인데 못 걸어온대요. 아 옛날에 다 고립됐어요. 여기서 뭐 3, 4일 녹아야 여기 저기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저기서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고 지금 사륜구동만 나가는 거예요. 사륜구동만. 성공기가 있어가지고 금방 나가요. 발이 묶인 동네 할머니를 위해 종국 씨와 이장이 급히 출동합니다. 이런 날엔 종국 씨의 낡은 사륜 구동차도 효자 노릇을 한다지요. 여기다 박았어 나는. 아 여기서 너무 깊게 넓게 잡으니까 그냥 저거다 후리쉐레버 갖고 앞문이 날아가 버렸어. 여기를 살짝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저기를 잡았단 말이야. 지난번 오는데 다 팽팽 돌더라고. 꽤나 애가 탔던 모양입니다. 젠걸음으로 달려오시네요. 오늘 어떻게 넘어왔어요? 어메. 아니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와가지고. 할머니 속은 오죽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눈만 오면은 여기는 못 넘어가서. 예, 그래서 집에 갈 욕심으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엄마 화가 선생님이 태워가지고 가는 게. 네,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인적 드문 산골이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이제야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눈이 오면은 산에 있는 눈도 이렇게 바닥에 딱 깔리면은 나무의 사선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자연을 관찰하는 일은 그에겐 행복한 놀이. 이번엔 대체 뭘 봤길래 저리도 눈을 못 떼는 걸까요? 짐승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짐승들이나 새들이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 뭔가 되게 평화롭게 자기 집 주변에 저런 새들이 와서 둥지 틀고. 새들이 살아간다는 건 그곳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살만한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읍내에 자리한 종국 씨의 갤러리 겸 작업실입니다. 며칠 새 잘 마른 당나무 껍질로 한지를 뜨려는 건데요. 추운 겨울철에 만들어야 품질이 좋다죠. 그래서 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한답니다. 호호, 아니 수북하게 쌓인 이건 재 맞죠? 이 물을 3번을 내려야 돼요. 그걸 섞어가지고 백닭을 이 진물에 삶아서 삭힌 거예요. 이 당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종이가 견고한 게 이 섬유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겹겹이 발라가지고 오칠을 하는 거야. 갑옷을 쇠로 입는 것보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이거 방어력이 있는 거죠. 삭히고 두들겨 곤죽처럼 된 닭 섬유는 통에 넣어 분쇄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발로 떠서 종이를 만드는 초지 작업이 남았습니다. 앞뒤로 대를 움직여가며 닭 섬유를 건져 한지를 뜨는데요. 자연하고 관계예요. 나무를 키워서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잿물에 들어갔다가 또 물을 헹궈내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겸허해야 한다는군요. 우린 종이하고 유람해서 무덤까지 종이하고 연관성이 있죠.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당 입구에 금줄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땅속에 묻힐 적에 종이에 싸서 땅속에 묻히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간이나 역사나 이런 DNA를 다 기억하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의 햇빛과 바람, 불과 물이 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정국 씨의 작품입니다. 항아리며 밥그릇, 함지박과 가방, 종이로도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종국 씨의 닭종이 작품은 해외 6개국에서 전시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지금의 종국 씨를 만든 건 벌낫의 땅과 자연이 8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젠 나무 깎는 소리만 들려도 괜스레 기대가 되는군요. 네,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볕 좋은 툇마루에서 사진도 한 장 찍어보는데 하하, 토 선생 아니십니까? 제가 토끼띠거든. 몸통. 저기 누런 건 저건 양한 냄비. 버리는 이제 양한 냄비 오려서 두들겨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토끼 해를 맞아 고마운 이들에게 연화장을 겸해 선물할 거랍니다. 오, 살아 움직이고 있어. 제가 사는 경험으로는 몸짓 키우는 거보다는 그 더하기 빼기예요. 자연에서는 뺄 거 빼고 더 드릴 거 드리고 해서 잘 스며드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이 들면 더 단순해지는 거죠.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도 빨라지고 내려놓을 것도 빨리 내려놓게 되고. 아들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불멍중입니다. 이게 진물이 떨어지잖아요. 이 나무가 이게 진물이요? 아니 잿물이 아니라 이 나무의 진물. 이게 젖은 나무잖아요. 이게 이제 안에서 열을 가하니까 이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냄새는 구수한 냄새는 있는데 끈적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뭐 이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낙바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아빠 보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딱 보이니까 눈에 아빠처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 재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도 안 타고. 겨울밤의 별미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숯은 그대로 또 쓸모가 있다는데요. 추운 겨울밤이면 어김없이 방에 화로를 들이곤 했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하늘하늘 눈꽃이 날립니다. 햇살 반짝이는 날 잠깐 내렸다 마는 이런 눈을 여우눈이라고 한다죠. 여우눈이 내리는 설날 아침입니다. 어머니 제사 세 번째예요. 그 엄마가 햇빛으로 온다니까 눈 오는 날 햇빛 오기가 쉽지 않거든. 아들과 남편이 차린 아내의 차례상.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제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아내를 추억해도 되는 날이죠. 오랜만에 가족 앨범도 펼쳐봅니다. 이제 선우 어렸을 적에 지금 뭐 아빠랑 많이 닮았다 그래 내 애들. 2019년 9월 17일 새벽 1시 잠결에 겨드랑이에 깊은 통증을 느낀다. 선우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보고 싶어진다. 선우가 처음 엄마에게 엄마 얼마나 기뻤는지. 투병 중이던 아내가 남긴 일기에 눈물이 참아지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은 참 사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들의 냄새, 풀 냄새, 알록달록 변해가는 산과 숲의 색깔을, 당신의 아름다운 선물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선우. 엄마와 함께한 이 마을에서의 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선우에게 벌낫의 산과 들은 포근했던 엄마 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마을 옆 호숫가에 햇살이 쏟아집니다. 햇살과 바람으로 다시 오겠다던 아내가 그 약속을 지킨 걸까요? 지금도 여기 보면 햇빛이 엄청 좋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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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안 와서 그냥 엄마가 엄청 서운해했을 뻔했다. 그렇지 않아? 저는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싶어요. 물과 바람이 그러하듯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선우도 자신의 자리에 다다르겠죠. 나도 작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몸에 잘 맞는 공간에 씨앗이 내려지면은 자기 이상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은 내가 스며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가 끈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마 진행형일 거예요. 온기를 전하는 햇살처럼, 근심을 털어주는 바람처럼 살다 보면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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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